이 물가 어떻게 잡냐 이겁니다. 물가 잡기 총력전. 인사 참사 논란의 격앙. 자,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은 왜 발끈했는가입니다. 대통령은 왜 격앙돼 있는가? 자, 물가 관련된 이야기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이 같은 높은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서민 생활에 안정이 되는데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성급히 올렸다간 이 빚이 많은 가계 대출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또 어려워지는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용산 집무실은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하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대통령이 챙기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고민은 뭘까요? 바로 지지율입니다. 물가는 안 잡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유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6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 대통령의 고민일 수밖에 없겠죠. 50.2%가 못하고 있다. 아마 이제 글로벌한 요인 때문에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는 높아지는 것, 경제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중론이겠으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일 겁니다. 신경 쓰일 겁니다. 성공적인 나름 국외 일정까지 해외 순방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당내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지지율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미가 없다. 어떤 뜻일까요?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 안 쓰신다 그러기는 하던데 신경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뜻을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지 그 신경 안 쓰는 대통령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지 지지율 신경 많이 쓰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고민, 3대 걱정.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지지율, 세 번째는 최근에 연이은 인사 문제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가 대통령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걱정, 과제이고 리스크일 겁니다. 이 부정적인 지지율 상승, 부정평가 오른데 인사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자라든지 박진애 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분.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을. 결국 기자들의 질문이 끝까지 이어지기도 전에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재 의원님, 앞서서 이제 대통령의 세 가지 고민, 부담, 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기자의 질문을 탁 끊고
전 정권이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냐라고 소위 발끈을 했어요. 대통령의 손가락도 굉장히 현란했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 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오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셨지만 또 오후에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러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이제 그런 또 의견을 좀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좀 온도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뭐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야기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발탁한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한 임명한 그런 뭐 장관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그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러한 또 의사가 좀 내면적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윤석열 정부가 그 달라야 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공감대에 맞는 이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면에서 또 그저께 또 그 장관 후보자가 또 그 지명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뭐 이러한 또 일을 그냥 가볍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번 인사에서 뭘 놓쳤는지를 빨리 그것을 문제점을 검증 과정에서 어떠한 좀 놓친 것이 있는지를 빨리 자가 진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김진 기자께서 이 소개를 하시면서 세 가지 지점을 얘기했잖아요. 일단 물가, 지지율, 우리 인사 참사. 이게 정권 시작하고 2달 만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물가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틀렸어요. 뭐 자산 매각이라든지 정부 지출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어떻게 물가를 잡습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가와 관련돼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금리 문제인데 금리는 우리 한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재정 정책하고 조세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동원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힘을 어떻게 발동해서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 자산 매각하겠다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 대책. 이게 큰일이죠. 지지율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난 그 신경 안 쓴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인사 참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무 오만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2달 만에 저렇게 폭주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 이 불안함이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런데 다른 인사도 아니라 그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부총리의 자리, 우리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의 자리를 그래도 음주운전하신 분을 저렇게 앉혀놓고서는 그것도 그 청문회 패싱하고 앉혀놓고서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얘기하시면 묻는 국민들 질문하는 기자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진단과 처방을 좀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인한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습니다. 이 정권 지명 장관 중에서도 그닥 훌륭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 정권 탓은 그만하시고 현 정권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